최근 자재값, 인건비 급등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건설 현장에서는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본청약이 돌아오는 3기 신도시의 공사비도 급증해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여기에 정부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요. 경제부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3기 신도시가 최근에 공사비와 관련돼서 말이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3기 신도시가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3기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1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초 세워진 계획과는 다르게 토지 보상금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착공이나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중 인천 계양지구는 규련동, 동양동 등에 17,000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에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공사비가 30% 폭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2 블럭이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25% 뛰었고요. 또 옆 블럭인 A3 블럭도 33% 뛰었습니다. 사전 청약과 본 청약 사이에 건설 원가가 뛰다 보니 공사비 급등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전 청약을 통해 당첨된 분들, 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불안감이 크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비가 커지다 보면 분양가의 비용 상승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지난 2021년 사전 청약 당시 84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가 약 4억 9천만 원으로 제시됐었습니다. 오는 9월에 본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사전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본청약 때 수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신도시 본청약 단계에서 이제 분양 가격이 올라간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끓자 정부도 수습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사비 인상이 그대로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지구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구고요.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분양가가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난처해지는데요. 크게 늘어난 공사비를 지출하고도 이를 분양가로 충당하지 못하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천 계양지구뿐 아니라 앞으로 경기권 신도시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LH가 받는 재무적 피해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LH가 지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LH가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 이 3기 신도시만 말고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LH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먼저 정부는 임기 내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LH를 통해 연내 3조 원 규모로 건설사의 부실 사업장 토지를 매입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안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 LH가 맡은 일이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건설 업무인 만큼 애초에 금액 규모가 큰 데다가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궁금증은 LH가 어느 정도 실적을 기록하느냐 여부인데 지난해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았다고 들리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인데요. 이건 전년보다 무려 1조 7천억 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LH의 최대 수익 사업이 토지 분양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 PF 부실 여파로 토지를 분양을 해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연체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미 200%를 넘겨서 재무 위험 기관으로 간주되는데요. 안 그래도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각종 구원투수 역할까지 맡으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LH가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3기 신도시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LH는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 일부 재무지표가 단기간에는 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 주거복지 실현 등 공적 역할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출자, 채권 조달 등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700억 원 규모의 브라질 채권 발행에 성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거 정책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 기자, 저번에 그 앞선 봤을 때 전관 카르텔, 그다음에 철관 누락 사건 때 LH 역할을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 이런 혁신안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등을 거치면서 LH 혁신안이 나왔었죠. 기존의 LH의 독점 구조를 깨서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전관 카르텔이 없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LH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LH가 일을 해줘야 국민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약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LH의 만연한 구조적 병폐는 도려내면서도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한 LH 혁신 약속이 흐지부지 되지 않게끔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